안녕하세요. 1500만 주식 투자자 여러분,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공주튜브입니다.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2차전지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모든 언론사들이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특별한 기사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확정이라는 엄청난 호재가 있었네요. 그 외에도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소식들을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경제 송일아 기자님의 마침내 금투세 폐지, K증시 활력 붙는다입니다. 드디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전격 동의했습니다. 시행을 단 2달 남겨놓은 가운데 이러다가 진짜 실행되는 거 아닌가 불안했었는데 폐지냐 유예냐를 놓고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던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진짜 시행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일단 돈을 다 현금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일단 큰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가 된 셈이네요. 아주 기쁩니다. 시장도 크게 환호해 코스피는 1.83%, 코스닥은 3.43% 상승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95억, 5,486억 원 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최근 미국, 대만,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주요 증시가 모두 호황인 상황에 우리나라만 유독 하락하고 있었는데 물론 금투세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투세에 대한 우려로 국장을 떠났던 많은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국내 증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선 결과까지 더하면 11월에서 12월 연말은 배당 수요로 인한 매수세 유입이 강해지는 시기라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희망회로도 돌려봅니다. 여담이지만 미국 대선 결과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IRA 등 우리나라 2차전지 전기차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다른 소식 전해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님의 SK온 만성적자 꼬리표 뗐다. 첫 분기 흑자입니다. SK온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액 1조 4,308억 원, 영업이익 24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227억 원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4,841억 원 증가해 12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헝가리 공장 가동률과 수율이 안정화된 데다가 전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원가 절감 활동 등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IRA에 따른 3분기 AMPC 수혜 금액이 60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10억 원 줄었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 합병 실적도 4분기부터 반영되어 아직인데도 이런 성과를 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최근 1, 2년간 하락세를 보이면서 초기 고가에 구입한 재고를 소진하고 이번 분기부터는 비교적 저렴한 원재료로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 원가 부담 감소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4분기에는 북미 신규 완성차 공장 가동과 내년 상반기 신차 출시 준비 등의 영향으로 배터리 판매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AMPC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7조 6,570억 원, 영업손실 4,233억 원인 상태인데 올해 워낙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손실이 커서 잘해야 적자폭을 줄이는 정도일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3분기 깜짝 실적으로 4분기에 잘하면 올해 흑자 전환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주목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문수정 기자님의 캐즘에도 투자 멈출 수 없다. 이유는 어대전입니다. 최근 제 주변에도 2차전지와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3년째 이어지고 트럼프가 폭탄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이러다가 전기차로의 전환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기사인데요. 지난 4일 발표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배터리 전기차 수요 둔화 속 완성차 사별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2021년 전년 대비 115.3%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62.6%, 2023년 26.6%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성장률로만 보면 폭발적인 성장세가 꺾인 것은 맞습니다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보조금 정책 축소로 인한 가격 부담, 인프라 부족 등 핵심적인 원인들이 당장 해소가 되기 힘든 것도 맞고요. 그러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2025년 1,700만 대,
2026년에 처음으로 2천만 대 판매를 돌파하고 2035년에 이르면 7,200만 대라는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올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증가율은 둔화되지만 판매량은 여전히 엄청나죠.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등 단호하게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외 주요 국가들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등 내연기관차의 쇠퇴와 전기차로의 전환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어차피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한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충전의 번거로움이 주는 단점보다 정숙성, 주행력, 유틸리티성 등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압도적이라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면이 있습니다. 마치 마차에서 내연기관차로 전환되던 시기에 내연기관차의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을 문제 삼았지만 어느새 마차는 모두 사라지고 내연기관차가 대세가 됐던 것처럼 소소한 단점들은 차츰 개선되고 친환경적이라는 대의 명분과 전기차가 주는 효용성이 내연기관차를 밀어내고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완성차 업체들은 속도 조절을 할지언정 전기차 확대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큰 변화의 시기에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기업 가치의 성장이 일어날 곳은 과연 어디일지 지금 같은 시기에 옥석을 가리고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야겠죠?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공부해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한결의 옥기원 기자님의 전기차에 들이온 환경 파괴, 인권 침해의 그늘, 에너지 전환은 필연입니다. 세 번째 소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라는 대의 명분은 세계 각국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힘쓰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대의 명분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요소들도 결코 없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사는 바로 그 전기차로의 기술 발전과 판매라는 목표에 매몰돼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기사인데요. 실제로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를 채굴하는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와 인권 착취 문제 등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퀸 레트렌 조사관과 타라스커 기업 인권 캠페이너는 현대차, 테슬라, 비아디 등 주요 전기차 업체의 인권 실사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뒤 국내 기업들의 배터리 원료 조달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NCM 배터리의 주 원료인 니켈을 채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슬라웨이 섬에 축구장 1000개 규모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중장비를 동원해 열대 우림을 벌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수만 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코발트 물량 60%가 나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콜웨이지 지역의 경우 마을 땅 밑에 묻힌 코발트 채굴을 위해 주민들이 쫓겨나고 남아있는 주민들도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피부질환과 여성 생리주기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콩고산 코발트 3분의 1이 아동 노동 착취가 만연한 소규모 수작업 광산에서 채굴된다는 인권 침해 문제도 있습니다. 트렌 조사관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친환경 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말하면서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조사들은 가장 먼저 인권 실사 정책을 재정비하고 원료 채굴 지역과 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건강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배터리 설계 과정부터 부품 단위로 재활용할 수 있게 원재료 낭비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고요. 아니 지금 갈 길이 바쁜데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어딨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산업 분야에서 늘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산업 경쟁력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환경 친화적이고 인권까지 신경 쓰는 기업들이 훨씬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 그로 인해 또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관련된 규제가 또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지금부터 미리 조금씩 신경 써서 챙기면 나쁠 건 없겠죠.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서 여유가 없더라도 조금씩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디 꾹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